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학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보셨듯이 코수술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싱!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수술 부작용 때문에 영상을 켜지 못했습니다. 아예 촬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에 올릴 만한 영상 촬영을 제작하지는 못했어요. 3월 중순에 코수술을 했고 부작용을 겪게 돼서 현재는 코의 실리콘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코수술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제가 부작용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염증이라든지 제수들에 대한 글이나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도움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뭔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게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작용을 겪어본 제가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저한테 궁금하다고 했던 것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수술이란 일단 개방형, 비개방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연골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크게 비중격, 귀, 그리고 늑연골, 기증연골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방법은 정말 다 다르겠지만 흔히 콧대에는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코끝 같은 경우에는 연골로 연장을 하거나 높이게 되는데, 개방형 코수술은 여기랑 여기 코 안쪽을 3자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코를 완전히 개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비개방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절개하지 않고 여기 안쪽을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골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딱딱한 편이고, 아예 이 비중격 연골이 부족해서 더 다른 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흉터도 안 남는 게 장점이겠죠.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굉장히 말랑말랑하다는 장점이 있는 코끝 재료인데, 단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을 딱 했을 때 이 코보다 귀가 더 아팠어요. 그리고 흡수도 엄청 빠르대요.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점이 쉽게 휘고, 그리고 갈비뼈에 흉도 남겠죠? 마지막 기증연골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부족할 때 코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사용하는 연골인데 추가 비용이 들고 제 주위에서는 한 사람이 없어요. 코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저는 사실 이번에 한 수술이 코 재수술이었어요. 제일 처음 한 건 2017년 8월 중순에 비중격 연골 사용으로 이제 개방형으로 코수술을 했고, 매부리도 있었고 코벽도 조금 둔탁해서 좀 인상이 비교적 세 보이는 그런 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수술 후에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영상을 찍고 뭐 사진도 찍고 했을 때 매부리가 덜 깎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서 뭐 한두 명, 좀 예를 들어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수술이 깔끔하게 된 것 같지가 않다, 좀 남아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수십 번 듣게 돼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1년 무상 AS예요. 저처럼 매부리 수술을 했는데 매부리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수술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 3월에 재수술을 했고, 코백을 조금 더 치고 매부리를 안 깎인 걸 좀 더 깎고, 실리콘은 그대로, 코끝은 귀연골 조금 더 덧대서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을 겪었나요? 코수술하고 나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붓기가 굉장히 안 빠지고 피가 고였었어요. 무슨 벌에 쏘인 것처럼 엄청 부었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 병원에 갔더니 피가 고여있다고 해서 피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파요. 보통 많은 분들은 피를 뽑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헌혈하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피 뽑아서 뭐 염증 검사하고 이런 줄 알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코에다가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서 이제 피의 상태가 어떤지, 염증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이런 거를 보더라고요. 처음 뽑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좀 가라앉다 싶다가 이제 집에 갔더니 다시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차례, 진짜 10번, 거의 10번 넘게 피를 뽑고, 이제 수차례 진짜 10번 넘게 피를 뽑았는데 염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 실리콘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 염증이 생기면 정말로 제거를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나 세척은 안 되나요? 이런 게시글이 있었어요. 그분도 저랑 이제 비슷한 사례였는데 염증이 나면 결국 언젠간 빼게 되더라. 그럼 그때 생각한대요. 진작 뺄걸.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작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던 게, 저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뭐 안 뺄 순 없을까? 막 자고 일어났더니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막 붓기 빠지는 약 먹고 팥가루 먹고 호박즙 먹고 항생제 먹고 코에 막 쿨링팩 하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조금만 피곤하면 다시 볼소인 것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붓고, 그러다가 지쳐서 뺀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코가 빨갛고 붓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염증인가요? 수많은 커뮤니티나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게시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똑같은 게시글을 썼었어요. 보통 이런 게시글은 밤에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막 날밤을 새기도 하는데, 정답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답입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제 게시글에 막 사람들이 병원을 가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솔직히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줄 순 없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너무 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날밤을 새고 병원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코 실리콘 빼면 코 많이 낮아질까요? 네,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상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게 빠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병원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찍고 있고요. 코 실리콘 빼는 수술하면 흉터가 더 깊게 남지 않을까요? 이것도 병원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비개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비개방으로 진행을 했고, 흉터는 당연히 코 안쪽에 있겠죠. 확실히 코 재수술보다 실리콘 제거 수술이 붓기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멍도 그렇고 좀 적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쉬었는데 3일 만에 출근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바사? 코 실리콘 제거하면 구축이 온다던데, 정확하게 구축이 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 갔더니 일단은 안 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들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처가 회복되면서 수축기가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수축기인지 아니면 구축이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구축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진들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 같긴 하고, 만약 수축기라면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코 수술은 다시 하실 건가요? 네, 저는 다시 할 생각이에요. 주위에는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추가금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재수술한다고 해서 염증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대요. 그래서 할 생각인데, 만약 염증이 다시 나서 코 실리콘을 다시 제거할 것까지 감안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때 혹시라도 또 염증이 생긴다면 이제 그때는 다시는 안 할 생각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생각입니다. 염증은 다 나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고 관리를 잘못하면 나기도 하고 수술법에 의해서 나기도 하고 경우의 수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얼굴을 건드는 어떤 수술보다도 위험한 수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막 이런 건 엎드려서 못 자나요? 저는 자는 버릇이 낙하 자세로 자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엎드려 자는데, 코 수술을 하고 엎드려 자면은 코로 피가 쏠리거나 할 수 있어서 피해 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받아요. 근데 막상 코 수술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다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탁 치면은 이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바로 깨요. 바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돼지코 안 되나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돼지코 안 되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수술하면 코 느낌도 이상해요. 얼굴은 웃는데 코만 가만히 있는, 고정돼 있는 느낌? 사람마다 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코 수술은 생각보다 대수술인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하고 충분한 관리와 회복도 필요하고 대중적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 좀 부작용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코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뭐 병원이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무작정 결정을 하시다간 정말 아주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만 영상 마무리할게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남학생이었습니다. 안녕, 빠이.